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53살 때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30, 당화혈색소 6.8이 나왔어요. 아, 나도 이제 당뇨구나.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수없이 진단했던 그 병을 이제 스스로에게 진단하게 된 날이 온 겁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을 재봤는데 210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맞나 싶어서 다시 재봤는데 또 200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내가 지어준 따끈한 밥을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을 매일 먹던 밥인데 이제 이게 제적이 된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환자분들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특히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환자분 윤미숙 씨가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윤미숙 씨는 당뇨 진단 후 6개월간 밥을 거의 안 드셨대요. 가족들이 밥 먹는 걸 보면서 혼자 샐러드 같은 음식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밥 한 공기를 드셨는데 혈당이 220이 나오는 걸 보고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이렇게 사는 게 삶의 질이 맞나요? 죽을 때까지 밥 한 공기 제대로 못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때는 현미밥 드시고 운동하시고 약 드세요 라는 뻔한 말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뇨 환자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영양학, 당뇨병 관련 논문들을 모두 뒤졌죠. 흰쌀밥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방법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당뇨 환자인 제 몸으로 먼저 실험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시도하면서 식후 혈당을 재봤죠. 그리고는 효과가 있는 것들을 추려냈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3개월 후 제 당화혈색소가 6.8에서 6.1로 떨어졌습니다. 쌀로 된 밥을 먹으면서도요, 이거다 싶어서 밥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후 윤미숙 씨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밥 먹어요. 매일 먹는데도 혈당이 안 오르더라고요. 당화혈색소가 6.4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그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다면 쌀밥을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대로 조금만 다르게 지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시도한 것은 강황이었습니다. 강황은 다들 아시죠? 당뇨인 것을 깨달은 이후 논문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연구를 발견했어요. 당뇨병 환자 240명에게 9개월간 강황에 커큐민 성분을 먹였더니 당뇨로 진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가짜약을 먹인 위약 그룹은 16.4%가 당뇨로 진행했고요. 바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꼭 해봐야겠다. 그리곤 그날 저녁 바로 시도했습니다. 쌀 한 컵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밥을 지었어요. 밥이 약간 노랗게 됐는데 맛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은은한 향만 조금 있고요. 밥을 먹고 1시간 후 혈당을 쟀습니다. 평소엔 190 정도 나오는데 그날은 165가 나왔어요. 이게 효과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도 일회성 효과일 수 있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강황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혈당을 책정해 보니 평균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게 유지되더라고요. 그렇게 강황반 티스푼을 밥 짓는데 넣어 먹기를 하던 차에 더 놀라운 걸 알게 됐습니다. 강황과 후추를 함께 넣으면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연구를 보니까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 흡수율을 20배까지 높여준다고 하더군요. 바로 실험을 했죠.
강황과 후추를 3대 1 정도 비율로 넣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 식후 혈당은 158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더 실험했고 생각보다 제 몸에는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다. 이제 환자분들께도 추천해 드려 봐야겠다. 제일 먼저 알려드리게 된 것이 윤미숙 씨였습니다. 밥 지을 때 강황이랑 후추 넣어보세요. 제가 직접 해봤는데 효과가 정말 좋아요. 강황이요? 카레가루 그 강황요? 선생님도 드셨다고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2주 후에 윤미숙 씨가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밥을 먹어도 혈당이 150에서 160 정도로 나와요. 예전엔 무조건 180은 넘겼는데 네, 저도 요즘에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기더라고요. 근데 매일 재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처음엔 밥이 노랗다고 뭐라 했어요. 카레 냄새 난다고. 우리 아내도 그랬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은 똑같잖아요. 이제는 아내도 당뇨 예방한다고 같이 먹어요. 윤미숙 씨가 환하게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알려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6개월 만에 가족들이랑 똑같은 밥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제 손자가 와서 할머니 왜 안 먹어? 그러는데 할머니도 먹어 하면서 같이 먹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의사가 된 이유였구나 싶었죠. 그 후로 다른 환자분들께도 알려드렸습니다. 50대 남자 환자분 한태민 씨도 한 달 만에 당화혈 색소가 7.5에서 6.9로 떨어졌고요. 60대 여자 환자분 문혜진 씨는 이제 여행 가서도 밥 먹을 수 있어요 라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강황과 후추 이 두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쌀 한 컵에 강황 반 티스푼, 후추는 그것의 3분의 1 정도 밥 짓기 전에 쌀과 함께 넣고 평소처럼 지으시면 됩니다. 강황과 후추의 효과를 본 후에도 계속 논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식초에 관한 연구들을 발견했어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위 배출을 늦추고 전분 소화를 억제해서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줄여준다는 겁니다. 식초와 혈당에 대한 연구를 찾기 시작하니 전 세계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황과 후추가 효과는 있었지만 효과가 미비하거나 거의 없는 환자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초가 그분들에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몸에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쌀을 씻은 후 물에 불릴 때 식초를 2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불린 후 다시 깨끗이 씻어서 밥을 지었어요. 식초 냄새나 맛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식후에 혈당을 재보니 강황 밥만 먹었을 때보다 10ml 정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오, 이것도 효과가 있네. 그렇게 몇 일 동안 안정적으로 수치가 줄어들자 환자들에게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강황으로 효과를 봤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식초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더 극적인 효과를 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40대 남자 환자분 조영수 씨였는데요. 조영수 씨는 직장인이라 점심을 회사 구내식당에서 드셔야 했어요. 집에서야 강황밥을 먹을 수 있지만 회사에선 어쩔 수 없이 일반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선생님, 회사에선 어떻게 해요?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작은 통에 식초 희석한 거 가지고 다니세요. 밥 먹기 전에 살짝 뿌려 드시면 돼요. 저도 외식할 때 그렇게 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2주 후 조영수 씨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회사에서 점심 먹고 나면 혈당이 항상 200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식초 뿌려 먹으니까 170 정도로 나와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식초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죠. 근데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밥에 뭘 뿌려 먹냐고.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말을 듣고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스프레이통 추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식초를 희석해서 넣어가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한 달 후 조영수 씨의 당화혈 색소가 7.8에서 7.0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당뇨 진단받고 직장 생활 어떻게 하나 막막했어요. 회식도 무서웠고 점심시간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방법이 있으니까. 조영수 씨의 밝아진 표정을 보면서 제가 연구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식초 활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집에서 밥 지을 때는 쌀 불릴 때 한두 방울 떨어뜨려 불린 후 씻어서 밥을 짓고요. 외식할 때는 식초를 물에 1.4 비율로 희석해서 작은 통에 넣고 다니다가 밥 위에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단,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초까지 성과를 보이고 나서 세 가지 방법이 익숙해질 때 뜻밖의 연구를 접하게 되었어요. 2015년 스리랑카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을 넣고 다 지은 후 냉장고에 12시간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10배에서 15배 증가한다는 겁니다. 일부 품종에선 칼로리가 50%까지 감소했고요. 이게 말이 돼? 기름을 넣는데 칼로리가 줄어? 처음엔 안 믿겼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름의 지방산이 쌀의 전분과 복합체를 형성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천천히 혈당을 올리면서 칼로리를 반으로 낮춘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실험해 봤습니다. 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 대신 올리브유 한 티스푼을 넣었어요. 그리고 밥을 다 짓고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했다가 다음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식후 혈당이 145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무려 40에서 50이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걸 70대 여자 환자분 장명희 씨께 알려드렸습니다. 장명희 씨는 혼자 사시는 분이라 매번 밥을 조금씩 해먹기가 불편하셨거든요. 명희 씨, 밥 한 번 지으실 때 기름 넣고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한 끼씩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드실 때마다 데워 드시고요. 기름을 넣으면 기름지지 않아요? 전혀요. 제가 먹어봤는데 맛 차이 거의 못 느껴요. 오히려 밥알이 윤기나고 좋던데요. 3주 후 장명희 씨가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편해요. 일요일에 밥 한 번 많이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 내내 데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혈당도 안 오르고.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밥을 먹어도 배가 금방 안 고파져요. 전에는 밥 먹고 2시간 지나면 또 뭔가 먹고 싶었는데 이젠 서너 시간은 거뜬해요. 그건 저항성 전분의 효과예요. 천천히 소화되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죠. 장명희 씨의 당화혈 색소는 7.6에서 6.7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체중도 3kg 빠졌고요. 선생님, 평생 살면서 이렇게 편하게 밥 먹고 혈당 관리하는 건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 지을 때 쌀 한 컵당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티스푼 하나 정도 넣으세요. 밥을 다 지은 후 냉장고에 최소 12시간 보관했다가 드시면 됩니다. 데워 드셔도 저항성 전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올리브유를 넣고 식은 밥을 먹던 중 다른 환자분께서 깜빡하고 올리브 오일 없이 그 방법을 하셨는데도 혈당이 내려오더라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몰라 연구를 찾아보니까 밥을 하루 냉장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2.5배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일형 당뇨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냉장에 따른 밥이가 지은 밥보다 최고 혈당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밥이 식으면서
전분 분자들이 재배열되어 소화가 어려운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미 기름 넣은 방법으로 효과를 봤지만 기름 없이도 되는지 궁금해서 실험해 봤습니다. 밥을 평소처럼 지어서 냉장고에 하루 보관했다가 데워 먹었어요. 식후 혈당이 160 정도 나왔습니다. 갓 지은 밥을 먹었을 때보다 30 정도 낮았어요. 이걸 50대 여자 환자분 정수현 씨께 알려드렸습니다. 정수현 씨는 맞벌이 부부라 매일 밥 짓기가 힘드셨거든요. 밥을 많이 지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매일 데워 드시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 좋아요. 어머, 정말요. 저 사실 바빠서 가끔 아침에 지은 밥을 저녁에 먹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시킨 밥이 갓 지은 밥보다 혈당을 덜 올려요. 2주 후 정수연 씨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편해요. 일요일에 밥 두세 번 해서 나눠 담아놓고 매일 데워 먹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혈당도 좋고요.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연구하면서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냉동 보관도 돼요? 네,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밥을 짓자마자 바로 냉동하면 안 돼요.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에 냉동하셔야 저항성 전분이 생겨요. 한 달 후 정수연 씨의 당화혈색소가 7.1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남편분도 같이 이 방법으로 밥을 드셨는데 전당뇨였던 남편분 혈당도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우리 부부가 이제 혈당 걱정 없이 밥 먹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형 당뇨 환자분들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강황과 후추를 넣어서 밥을 지으세요. 둘째, 쌀 불릴 때나 밥 먹을 때 식초를 활용하세요. 셋째, 밥 지을 때 기름을 한 티스푼 넣고 냉장 보관하세요. 넷째, 밥을 식혀서 드세요.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고요. 처음엔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두세 가지를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지금 네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강황과 후추를 넣고 식초를 2방울 떨어뜨려 쌀을 불리고 올리브유를 한 티스푼 넣어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데워 먹습니다. 덕분에 당화혈색소가 6.8에서 5.9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밥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방법들이 아무리 좋아도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몇 번 효과를 보시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식사하시고 혈당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